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 외교 안보 지형적으로는 고립주의에 나섰습니다. 이건 세계의 지정학적인 문제들을 매우 바꿀 거라고 예측됩니다. 자,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은요, 오랫동안 있었어요. 미국이 영국하고 싸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나아바리니까 너희는 유럽에서 나머지 아시아에서 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거였죠. 사실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인데 유럽하고 싸우기는 힘이 붙이니까 그야말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먹겠다 했지만 결국 미국이요. 1900년을 전후해서 하와이, 괌,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지요. 자, 그러면서 1차 대전 막판까지 고립주의 운운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뛰어들어서 이제 성전국이 됐죠. 자, 2차 대전 때도 고립주의를 하면서 미국이 내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에 참전을 반대하다. 결국 일본이 어리석게 진주만을 공습을 하니까 그때서 전쟁에 뛰어들었지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동서냉전에서 고립주의를 하다가는 전 세계가 공산화되어서 미국이 그야말로 고립될 것 같으니까 이제 고립주의를 없애고 나토를 맺고 또 인도차이나 전쟁, 한반도 전쟁에 미국이 개입을 했지만은 그때 이후에 이제 닉슨이 들어서면서 키신저를 갖다가 국무장관으로 앉히면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자, 그거는 뭡니까?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한국이 그때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 난리가 났지요. 그때 이후에 이제 카트까지 이러면서 한국의 안보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로 몰려갔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도요. 카트, 자, 닉슨,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결정적으로 고립주의로 가게 된 사유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해서 사실상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 낭비를 하면서 미국이 패해버렸죠. 저거 패한 거죠. 두 개 다 통치하지 못하고 이라크는 이란의 대변인격인 시아파들에게 넘겨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패주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우리가 이라크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아프간이 죽든가 말든가 우크라이나가 죽든가 말든가 중동이 어찌 되든가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 때 맞춰서 미국의 세일가스 오일이 많이 나왔고 그걸 갖다가 개발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이제 석유 가져올 일이 없고 미국의 석유 산업을 띄우려면 유가가 높이 유지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일 오일 가스는 추출 비용이 땅에서 그냥 추출하는 중동보다 워낙 높죠. 60억 불까지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지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미국에 엄청났던 이 세일 오일 가스 산업들이 트럼프가 물러나니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위해서라도 자기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에요. 이제 고립주의를 군사적으로 계속 해갈 거라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타겟 두 개가 하나는 우크라이나고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무기와 돈을 줄 수 없다고 끊을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받으면서도 항상 당당했던 인물인데 어제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고 뭐 잘 해나갈 수 있다. 트럼프가 만드는 그런 종전 계획에 뭐 이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말했어요. 자, 푸틴 똘마니 헝가리의 오르반이요.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같이 의견을 교환했죠. 푸틴이 대신 보낸 거라고 봅니다. 자, EU 전체 회의가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곧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영상으로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 독일도요. 트럼프가 되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트럼프가 되니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데 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국방장관들이 긴급하게 회동을 한 모양이에요. 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어째야 되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내놓은 조건이요. 우크라이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은 넘겨줘라. JD 벤스가 어제 그대로 이야기했죠. JD 벤스가 며칠 전에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냥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입에 던져주는 겁니다.
나토 가입도 안 하고 휴전돼 버리고 나면 누가 우크라이나 도와주겠어요?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 버렸고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또 러시아가 1, 2년 있다가 또 침공할 거예요. 트럼프 집권하에. 그래서 트럼프 집권하에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거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이제 네타냐후가 저것도 완전히 트럼프 까잖아요. 저것도 소시오패스예요. 자, 그나마 이스라엘 내각에서 양심적인 갈란트 국방장관을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교 또라이 강경파들과 이제 네타냐후가 끌고 가요. 아마 전 중동에다가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다 무릎 꿇리겠다고 달라들 거예요. 트럼프 지원하에요. 자, 벌써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갈란트 총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공존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전쟁을 너무 확대하지 말자 하다가 잘려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중동 전역에 다시 폭격을 하고 자빠졌어요. 자, 그래서 중동이요. 끝도 없이 수렁에 빠져들 거다. 자, 아시아로 이제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만은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대만은 누가 살립니까? 자, 가뜩이나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렇게 대만을 카드로 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만을 중국 손에 던져주고 중국이 미국과 적당하게 이제 딜 치도록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대만에 미국의 안보 비용을 내라고 한국처럼 그렇게 강요를 했고 얼마 전에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100%를 가져갔다. 대만은 방위비 많이 내라. 미국이 뭔 보험회사냐. 왜 우리가 대만을 지켜줘야 되냐. 너희는 9,5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68마일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중국에 나와버리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한테 돈만 벌어가지 않냐. 대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만 정시가 폭락하고 있고 대만의 생존이 지금 위기에 몰렸어요. 그래서 대만이 이제 독립을 하지 않고 홍콩처럼 들어가겠다고 중국과 타협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만이 믿을 데가 없어졌죠. 대만 내부에서 친중주의자들이 이제 활개를 치게 됐고요.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만을 지켜줄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일본도요. 지금 미일 동맹이 흐트러질까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대표단을 지금 트럼프한테 곧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으로 지금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일본이 가진 돈을 이용해서요.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다급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안보 경제에서 지금 미국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베는 당시 굴욕적으로 트럼프한테 아부하고 비앙카한테 아부하고 해서 버텼는데 이제 일본의 이시바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게 쉽겠느냐. 일본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포함해서요.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의 동맹들에 대한 보장이 없어졌어요. 유럽은 이제 나토가 스스로를 지켜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다시 이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갖다가 하도록 되돌리고 더 나아가서 국방비를 늘리고 무기를 막 사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고 어디 가겠어요? 몰도바 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겠어요? 조지아 가겠죠. 조지아는 지금 친느가 대통령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데모에 휩쓸려 있잖아요. 몰도바 선거에도 개입했잖아요. 그런데 약간 차이로 실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 다음에 발틱 삼국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으로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토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서유럽을 위협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토 같은 경우는 생존의 위기에 빠져들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한국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행복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열거했는데 보면 내가 순위를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1순위, 대만이 2순위, 한국이 3순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의 경찰이 집에 가버렸어요. 동네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술 먹은 주폭들이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 잡고 돈 털고 여자들 겁탈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센 나라가 이제 옆에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하면서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겁니다. 전 세계가요. 아마 아프리카도 그야말로 내전 투성이로 될 거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